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선정해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지난 평가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2023년 평가에서는 22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가 미국보다도 높다며 자평했는데요. 올해 발표된 지난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년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하면서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가 됐습니다. 정부 기능면과 정치 문화면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비상계엄의 여파가 그대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해치는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단계를 하나씩 다시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올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도정 소식, 봄 개편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슈책 코너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3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듣겠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지역구 도의원들이 확보한 도비를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순천시 의회가 지역구 도의원들이 확보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며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는데 이 순천시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불협화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 의회는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및 특별조성금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는데요. 순천의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은 특별조정교부금 35건 15억 5,800만 원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36건 51억 3천만 원 등 총 66억 8,8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시의회의 본예산에서 의결된 금액은 25억 6,900만 원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이 순천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4,500만 원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6억 7,400만 원 등 총 41억 1,9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삭감된 예산 가운데 노후 공동주택 사업비가 27억 5,4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배수로와 관정, 농로 개선 등 농업 기반 사업비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순천시 의회의 도의회 예산 삭감의 배경을 이 도의원들이 이 주민들에게 생색나는 예산을 확보한 것을 두고 이 순천시 의원들이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역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순천시의 지역구 도의원과 이 순천시 의원들 사이에 패권 경쟁과 소통의 부재가 불러온 갈등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 의원들도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 의회의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전남도 예산을 확보한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확보한 예산을 이 순천시 의회에서 삭감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며 언론을 통해 순천시 의회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도의회 한 의원은 이 도예산과 시예산을 함께 쓰는 매칭 사업의 경우 예. 시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순천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 이 100% 도비로 이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을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순천시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 이 지역구 일부 도의원들의 이 같은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자 순천시의회 특정 의원은 해당 예산 삭감을 이 도의원과 시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등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제도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집행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은 감정적인 문제였다면 예산 전체를 삭감했을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시급한 예산은 시의회 최종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부비가 결국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켜보는 이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 도의회, 시의회 서로 좀 의정 활동이나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좀 긴밀히 협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이끌어낸 전남 광양시의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영국의 저명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최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지난 22일자 기사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소멸 위기의 출산율을 반등시켰나라는 대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이 프리랜스 이벤트 기획자인 한 여성 사례자 박 씨를 모델로 20대 후반에 아이를 가지면서 겪은 삶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예. 기사에서는 현재 31살이 된 사례자가 아이를 낳게 돼 가치관을 바꾼 결정적 요인으로 그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쪽 항구 도시 광양이라고 소개했고 또 박 씨를 통해 광양은 유명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수도 서울의 세련됨과 거리가 멀지만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독려하는 시책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광양시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사례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영국의 더 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이 박 씨의 가임성 검사나 선천성 결함 검사, 또 이 태어난 아기의 관리, 또 교통비, 임신 확인 시 100만 원 등을 지원받았고 아기 장난감과 유축기를 빌릴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생후 10개월 된 딸을 키우는 박 씨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프리랜서에게는 다른 문제였고 출산과 결혼 장려 시책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광양시의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이 광양시의 인구 지난 3년간 인구 증가로 현재 15만 4천 명에 이르고 지난해에는 880쌍이 결혼해 2023년보다 26%, 941명의 아기가 태어나 13%가 증가했다고 더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윤화 광양시장은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적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키우기는 매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지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광양시의 출산 육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초등학교 신입생 수 감소는 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광양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태어난 아기의 수가 좀 늘어난 만큼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도 좀 이 문제도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소식 듣겠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가 승무 기준 위반과 정원 초과 등 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관내 선박들의 준법 의식이 지금 비판받고 있다고요? 네, 여수해경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서면서 승무 기준 위반이나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등 총 86건을 단속해 관내 선박들의 준법 정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수해경은 지난 26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해상에서 3톤급 어선을 승선 인원 초과 혐의로 단속했는데 해당 선박의 선작은 선박 검사 증서상에 기재된 인원보다 승선 인원을 초과 승선시켜 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 거문도에 입항 중이던 40톤급 어획물 운반선이 기관장을 성선시키지 않고 운항해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수해경은 정원을 초과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승선 정원의 초과나 선박의 이 불법 증개축 및 승무 기반 위반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지도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해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단 선박을 이용하는 선원분들의 준법 의식 또한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각급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3월 새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정권 바뀌면 바뀐다는 교육 정책, 또 열악한 지방의 교육 여건으로 지방에서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는 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올 한 해 전남의 주요 교육 정책과 또 교육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예. 이어서 MB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봄처럼 우리 학교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월 4일부터 등교하는데요. 이제 희망의 그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안전하고 희망찬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육감님 이제 임기를 한 1년 반 정도 남겨놓으셨죠? 그렇습니다. 소회가 좀 어떠세요? 솜차게 달려왔는데요. 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 시작이니까 또 새 출발하는 마음 같이 드실 것 같아요, 교육감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교육이 우리 학생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 출발하는 신학기 때 더 분주하고 그러니까요.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 교육청도 많이 바쁘고 분주할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은 방학이었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여수에서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남의 미래교육의 비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제 심각한 기후위기,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에 이곳 여수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예. 이 박람회에는 전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힘찬 출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 이제 글로컬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전남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얼마든지 미래교육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교육만큼은 이제 서울 강남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박람회 이후에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으로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2030 교실 운영,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래의 인재는 사고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 인문 교육을 내실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생각과 습관을 갖도록 공생의 가치 교육을 하고 또 이 박람회를 통해서 그 박람회에 참여했던 그 여러 나라들과 함께 소통하는 글로컬 교육을 이제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그 교육은 이제 협력 속에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지난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얻은 성과이고 또 이제 그 성과 속에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리 글로컬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한계들을 좀 느끼셨어요? 이번 글로컬 박람회 하면서. 이제 이번 한계는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말해주듯이 어디에서 하던 것을 유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는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성과가 이제 우리 현장 학교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 그걸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교실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좀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은 뭐 이제 세계적인 그 교육에 대한 담론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요. 다들 앞다투어 미래교육을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도 예.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뭔가 확실한 우리 아이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냥 뭐 시범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람회 기간을 준비하면서 예. 한 1년여 전부터 400여 명의 교사들이 그 2030 교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전남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예. 가장 미래교육의 모범적인 모델을 저희들이 그 수업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세계적인 좋은 평가와 함께 많은 감동을 주고 있고 예. 그래서 저게 바로 이번 여수에서 열렸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보였던 전남의 2030 교실이 바로 미래 교실이다 이런 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지금 이제는 2030 교실이라는 게 2030년 교실 불과 4년 얼마 후에 안 남았는데요. 예, 예. 교실을 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예, 미래가 아닌가. 그 교실을 지금 우리는 먼저 학교에서 실현하는 그런 이제 교실을 금년에 125개 학교에 그런 교실들을 설치하고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2030년에는 전남의 모든 학교가 되겠습니까? 미래교육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올해부터는 해외 고등학생들이 전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유학을 새롭게 네. 또 하게 됩니다. 예. 해외 인재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사전 교육을 마쳤는데 실제 학생들 만나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2026년 3월에 이제 가칭입니다만 그 국제 직업고등학교를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립하면서 먼저 우리 전남에는 여러 가지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거든요. 전문계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 해외 그 우수 학생들을 유학생들을 지금 받았습니다. 상당히 경쟁률도 있고요. 그래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5개 나라 77명의 학생이 그 지원을 해서 예. 오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 이제 입학 돌아가지고 예. 그 수료증도 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이제 이 학생들이 우리 전남에는 학교로 다 가서 1년간 이제 수업을 마치고 또 3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서 전남에 있는 여러 가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정주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요즘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이런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해외 유학생 유치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더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세요? 가장 좋은 기대 효과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 교육이 이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컬 교육을 했던 것처럼 예. 이제 세계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이 전남에서 공부하게 됨으로써 전남에는 그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12,000여 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18개 나라. 이 학생들에게도 이제 좋은 메시지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전남에 지금 해외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좋은 국가에서 애들이 많은 인재들이 와 있구나. 인재들이 와서 유학을 오고 있네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 전남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뭐 말로만 이야기하는 글로컬 전남이 아니고 그 유학생들이 와서 하게 되면 전남이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글로컬한 그 여러 가지 역량도 길러낼 수 있는 아주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전남이 생산 그 인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또 부족해지고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유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에서 취업해서 전남에 살게 되면 굉장히 저희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저출생 때문에 생기는 이 지역 소멸의 문제도 우리 유학생들이 극복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졸업 후에 전남에서 근데 정착하고 취업하려면은 비자 체류 문제들도 막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걸 뭐 이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 외교부랄지 교육부하고도 상의하고 전라남도도 지금 그 이민청을
뭐 설립한다고 하면서 그 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마치게 되면 취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미 저희들은 뭐 제도를 이제 이미 바꿔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뒷받침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학생들을 못 받았죠. 자신감을 비추고 계십니다. 자, 이 신입생 학령 인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남 지역에만 32곳 있었고요. 전국 이게 2위라고 하는데 이 대책에 대한 고민도 정말 누구보다 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출생 때문에 매년 한 600여 명 정도의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참 굉장히 위기이지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국가적으로 또 여러 이제 시도 시군과 함께 학생들이 출생률을 높이는 학령 인구를 높이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것은 전남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글로컬 교육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전남은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작은 학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너무 사회성이랄지 또 여러 가지 경쟁 교육이랄지 뒤떨어지지 않냐 이야기하는데 공동 교육 과정이랄지 지역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많이 좀 극복하고 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지금 금년은 그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10만 원씩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별화된 교육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체감하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0.3% 정도밖에는 안 빠져나가고 고등학교 1.6%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그 교육 때문에 지역이 소멸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그건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랬는데 이제 물론 이제 대학이랄지 일자리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유초 중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나지 빠지지 않고 유출 학생 수를 좀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다각적으로 하고 있어. 금년이 지나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대전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신학기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학생 안전 관련해서 많은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방안 좀 모색 중이신가요? 우선 대전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그 희생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좀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그 늘봄 학교 안전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요. 또 학교 내 외부 동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오고 또 늘봄이랄지 방과후를 끝나고 귀가할 때 그런 그 동선들을 점검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CCTV랄지 그런 보안 시설도 지금 실제로 확인하고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또 봉사단체랄지 방범위원회 또 지금 퇴직 교직자들도 나서가지고 이걸 좀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남교육청은 2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3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전라남도 교육청이 그동안에 청렴도가
그 4등급으로 최하위였어요. 근데 이제 민선 4기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2등급이지만 시도교육청의 순위로 보면 전국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자존감도 회복하고 그런데 금년에 그 3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최하위는 아니고 중위권 수준으로 드는데 저희들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청년 특별 정책 팀도 꾸리고 예. 또 그 청년도 향상을 위한 TF도 꾸려서 좀 더 촘촘하게 예.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한다랄지 취약 분야를 개설한다랄지 또 상시 모니터링한다랄지 금년에 아주 그 최대의 노력을 해서 그 다시 그 끌어올릴 수 끌어올리고 있도록. 예. 자존감을 회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아, 예. 이제 금년 2025년에는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 교육 실현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독서 입문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요. 특히 독서와 토론 중심의 이제 김대중 독서 교실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 중심의 청소년 작가 교실, 특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굉장히 그 글을 쓰고 싶어하는 학생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네요. 예, 청소년 작가 교실을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즘에 계엄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그 전남은 의의 고장이고 민주주의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전남은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그동안의 비상계엄이라는 역사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헌법 가치 또 헌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도 만들어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은 일체의 헌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의 직업은 꼭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컬 그 미래 교육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아주 기반을 잡는 그런 한 해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출발하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분주한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전남 도정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남도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1.0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의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보다 5.1%나 늘었습니다. 예. 특히 영광, 강진, 장성, 함평, 고흥 이렇게 전남의 5개 시군이 합계 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전남도는 올해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다자녀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39개 사업에 6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출생아 수의 반등, 반가운 소식부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사랑의 서포터즈, 전남 도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이걸 전남도가 새롭게 또 홍보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 확대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난달 21일부터 국민은행 스타뱅킹 이용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홍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 사용자를 대상으로 티맵 대리 1만 원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남 사랑의 100만 서포터즈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에게는 전남도 관광, 숙박, 음식점 등 590여 개 할인 가맹점 할인 혜택과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1만 원 쿠폰, JN투어 남도 숙박 1만 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 전남도는 다양한 민간 플랫폼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서포터즈 혜택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날이 좀 풀리면서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에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남도가 점검에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해빙기를 대비해 지난달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예. 해빙기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땅이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합니다. 이럴 때 집안의 변형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저수지, 무역항, 대형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점검 결과 가벼운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도민 안전을 위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선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집안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봄을 맞이해서 한 해 농사 준비도 한창인데요. 전남도가 봄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진행한다고요? 예, 전남도는 본격적인 용농기를 앞두고 농기계 사전 점검 정비를 위해 이달 21일까지 2025년 봄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합니다. 예. 이번 수리 봉사에는 주식회사 대동, 주식회사 아세아텍 이렇게 등 4개 업체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해서 트랙터, 이항기, 경운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점검합니다. 예. 일정에 따라 지역 농기계 대리점과 협업하여 마을을 순회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농기계는 정비 공장이나 생산업체로 이동해 수리할 계획입니다. 예. 네, 수리 시에 발생하는 주요 부품 대금과 운반비는 농업인께서는 실비만 부담하고 공임은 무료입니다. 오일이나 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도 무상으로 제공하니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자, 요즘 농업 관련 새로운 기술도 많고 관련 기술도 지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인 분들도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네요. 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3월 중에 총 7개 가정 175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운영 과정은 스마트팜 시설 딸기 재배 과정, 1인 미디어 제작 및 활용,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기계반 과정, 장류와 같은 발효식품 가공기술 과정, 치유 반려농업 과정, 농업인 무인 드론 방제기 자동화 현장 실무반 과정, 귀농인 농촌 생활기술 과정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과정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예. 교육 세부 일정은 전남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농업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많은 예, 참여 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체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지역의 이슈를 직접 가서 체크해 본다는 의미로 이슈 체커들의 활약상을 담은 이슈 체크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임해 주실 건지 한 말씀 듣고 가죠. 네, 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득 담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득 잘 네.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체크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바로 남녀공학으로 개편되는 여수 중학교들의 준비 상황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네, 내일부터 2025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수시 관내 중학교에는 큰 변화가 생기죠. 네. 바로 남중, 여중 이렇게 단성 중학교들이 모두 다 남녀공학으로 개편이 됩니다. 네, 여수시는 중학교 학군이요. 제1학교군과 제2학교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학교군은요. 6개의 중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이지만 1학교군에는 9개 중학교 중 문수중을 뺀 8개 학교가 모두 단성 중이었습니다. 네, 기존의 학교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 단성 중학교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네. 여수의 단성 중 출신으로서 네, 네, 네. 아, 내가 나온 학교도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한꺼번에 가장 많은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변경된다고요. 네, 지난해 초반까지 남녀공학을 고민했던 학교들이요. 여러 차례 설문조사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남녀공학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지역의 거주 환경이 변화하고 또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또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 또 적정 규모 학급을 유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모든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체제 개편을 확정했는데요. 내일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이 남녀공학 체제가 적용이 됩니다. 와, 가장 먼저 이제 보통 여수 중학교를 예를 들자면 네. 여수 중학교, 여수 여중 이렇게 맞아요. 같은 이름에 앞에 여자만 붙여서 이렇게 중학교가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자가 사라지면 학교 이름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맞아요. 네. 교명 변경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여자 중학교 4개 교명이 각각 여수 여자중학교는 여수 아리울중학교로, 아리울 중학교. 네, 진남 여자중학교, 진성 여자중학교, 여수 중앙 여자중학교는 각각 여자라는 명칭이 빠진 진남 중학교, 진성 중학교, 중앙 중학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남자 중학교는 여수중, 구봉중, 충덕중, 종고중은 그대로 교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현재 신입생들은 남녀공학이지만 그럼 기존 재학생들은 그대로 단성으로 재학 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단성 중이었다가 남녀공학으로 한 번에 바뀌면서 일단 그 학교에 신입생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여학생들이 기존 여학교로 가거나 남학생이 남학교로 가는 것은 큰 우려가 없지만요. 예. 반대로 이 여학생이 기존 남학교로 가거나 남학생이 기존 여학교로 가는 것은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우리 학년만 남녀가 있고 그렇죠. 2학년, 3학년은 다 남자 선배들만 있는 학교든지 아니면 반대 상황이든지. 네, 초기에 이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많은 학부모가 학생들도 남녀공학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찬성을 했는데요. 예. 근데 막상 내 자녀가 막상 내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쵸. 예, 중학교 1학년이면 감정적으로도 좀 예민한 시기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성이 우리 학년보다 2배씩 많은 학교에 좀 입학한다는 게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배정 결과가 나왔던 날 학교마다 울고 웃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진짜요? 뭐 해마다 이런 풍경이 있었지만요. 올해는 학교들이 전면 개편되면서 더욱 더 많은 영향이 컸습니다. 예.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요. 남녀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을 경우가 많아서 학교 생활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탈의실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또 남학생의 경우에요. 여학교로 갔을 때 운동장이나 운동시설도 부족하고요. 어떤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변경됐지만요. 아직 축구 골대나 농구 골대가 없어서 그래요. 여중에는 축구 골대 없습니다. 요즘 맞아요. 거의 많은 학교에. 남학생들이 가장 그걸 걱정한다고 합니다. 만들어줘야죠 뭐. 네, 이 수십 년 동안 여학생, 남학생에 맞춰서 학교 동아리나 시설 등을 운영해온 터라서요. 다른 이성이 입학해서 생활하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부모들 얘기 들어보시죠. 네, 남학생인데 여학교로 배정됐습니다. 여학생들의 그 문화에 남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교내 외적으로 활동들이 다 여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건데 이제 남학생들이 새롭게 입학을 하면 여학생들만 이렇게 돌보시던 선생님들께서 남학생들이 왔을 때 똑같은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또는 니네가 이해해라, 니네가 양보해라 이런 부분으로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면 교육 외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부모로서의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기존의 시설들, 남학생 전용 화장실, 개명된 지가 발표는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학교 외적인 시설에서도 여학교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입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학교가 아직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학부모님 얘기 듣고 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드님을 원래 여중이다가 공학으로 바뀐 학교에 보내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학부모들의 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남학생이 여학교였던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 아니면 예. 여학생이 남학교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학부모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찾아봤더라고요. 그 홈페이지도 가보고 네, 직접 학교도 가보고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가보고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교육청 문의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되니까. 네. 아니 이미지 리포터도 지금 아드님이 중1 가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는 원래 남학교이던 학교인가요? 네,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생들도 다른 이성이 오는 거에 대해서 원래 초등학교에서 그대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달라지고 학년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신입생 남녀 성비는 이번에 어떻게 돼요? 대부분 비슷한 비율로 배정이 됐어요. 이 여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월 9일을 기준으로 보면 적게는 1명, 많게는 12명 차이가 났는데요. 여수 구봉중학교와 여수중, 충덕중 경우에는 남자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신입생 중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뭐 각각 2명, 1명이 더 많습니다. 이번 남녀공학 개편의 가장 큰 이유가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그리고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였습니다. 하지만 1학교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 문수동이나 여서동에 거주하면서 원거리 통학의 좀 불편 해소는 막상 크게 해소되지 못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문수동이나 웅천에서 충덕중이나 구봉중으로 입학하는 여학생들 경우에는 정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기존 남학교를 가게 돼서 우려가 큽니다. 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를 위한 남녀공학이라고 했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지망하지 않은 학교 중에서 가장 통학이 어려운 곳으로 배정받으면서 통학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요. 특히 문수동과 여서동에서 충덕중, 구봉중으로 통학이 가능한 시내버스가 많지 않아서 등하교로 시간을 많이 뺏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아까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뭐 화장실, 탈의실 이런 시설 문제들 준비가 충분히 끝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현재 개편되는 학교마다요, 시설 개편 및 교육 환경 정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화장실과 탈의실 추가 설치됐지만 일부 학교는 아직 완공되지 못해서 6월까지 전체 시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내일 합니다. 입학하는데 애들. 네. 어허. 아직 개편하는 곳은 괜찮지만 새로 신설해야 되는 곳들은 아직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 원거리 학생들의 안전 통학 지원을 위해서 에듀버스를 추가 도입하고요. 여수시청이 학생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 노선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또 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도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중학교 배정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전남 여수시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시설팀 김인수 팀장 인터뷰입니다. 화장실 개선은 총 45개소를 중축 또는 보수하고 있고 탈의실은 12실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3월 1일자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소 사업기간이 필요한 중축공사 현장은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남녀공학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 학생들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관련 용품을 추가 비치하고 일부 교실 재배치, 상담 공간 확보와 CCTV를 추가하고 학교 현판 등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에듀버스 3대를 한시적으로 추가 투입하고 여수시에 버스 노선 조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번 남녀 공학학교로의 전환 이게 사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사정이 좀 비슷하지만 여수도 신도심은 학급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원도심 중학교를 과밀 지역으로 좀 이설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원도심 중학교 2곳을 이설할 계획을 상당 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중학교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부족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교육 환경 개선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체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3월 3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봄 개편을 맞이해서 라디오 전망대도 일부 좀 바뀌거나 새로 생긴 코너들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또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고요. 끝곡으로 바우타멜의 March, April, May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Blizzards rage inside me. I hibernate and hide away till the sun comes out to find me. 'Cause March, April, May will wash away the gray. June and July will make you soar up in the sky. March, April, May will make you sing and sway. June and July, let's give love a try. I can't return, my bridges burned, sabotage behind me. I've tried so hard, played all my cards, but fortune just can't find me. When stars